자,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할까? 모든 보험은 왜 필요할까가 있어야 돼요. 이 왜 필요할까를 공부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날 때 써먹으려고 가입했으니까 이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가 나봐야 돼? 사고가 나봐야 돼, 준일이. 그지? 사고가 나봐야지만 이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거야. 맞아, 준일이. 자, 그러면 우리 사고가 나볼게요. 제가 사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이게 22년 10월 25일자 기사예요. 저게 사고 너무 명확히 기억나는데 22년 10월 24일 날 아침 사고입니다. 저게. 저 아침 사고가 났던 분이 저희 고객이에요. 대전에서 났던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한번 볼까요? 아침 오전 9시 37분에 대전 오정 내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2살 여성 A씨가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깔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전부 다 레미콘 기사 운전자예요.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이에요. 레미콘을 가지고 출근길에 운전을 하던 저 기사님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하는데 이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카카오 바이크를 타고 가던 20살 여자애가 지나가는 걸 위에서 못 보고 넣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이 사고의 운전자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사고가 여러분들한테 빵 터졌다고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자입니다. 이 사고가 빵 터졌어. 이 사고로 여러분들이 이 사고를 겪었을 때 어떤 생각들과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지 궁금하잖아. 그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성원이. 사고 났어. 사람이 끼어가지고 칙칙 들어가가지고 내려와 봤어. 두 사람이 깔려있어. 자, 무슨 생각? 제일 처음에 뭐 할 거야? 합의를 할 생각을 일단 먼저 해. 사람이 지금 할딱거리고 있는데 무서운 애네. 줄이야. 뭐 할래? 제일 먼저 뭐 할래? 신고 어디에? 경찰에 신고. 오케이. 자, 민주 뭐 할래? 소리를 지른다. 야, 나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강의 오래 했지만 소리를 지를게요는 이거 처음 들어보네. 참신하다. 건호 뭐 할래? 119에 전화해. 쟤는 경찰에 신고했고 119에도 신고했네. 그 다음 뭐 할래, 고은아? 보험회사에 전화해. 맞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교통사고가 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처리를 해줘요. 자, 보험회사까지 전화, 경찰 전화했고 119 전화했고 보험회사 전화했어. 준이라 이제 뭐 할래? 수습할 걸 생각해야지. 그렇지? 수습할 걸 생각하면서 어디에 전화를 할 거야? 누구한테 물어볼래? 설계사. 여러분, 저 사람이 사고가 나고 경찰, 보험사에 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설계사입니다. 그놈야, 뭐가 궁금해서 설계사에 전화했을까?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궁금한 거야. 근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은 그래도 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면 큰일이구나라는 건 자기가 깨달았어. 그래서 이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한 거야. 운전자 보험 때문에. 자,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전화를 할까요? 가족들한테 무슨 전화를 하니? 엄마 사고 나가지고. 이게 내가 엄청 웃긴 얘기인 게 원래 주부들은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어디에 전화를 남편한테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 경찰이 왔다니까?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형사사건이 됐습니다. 형사사건은 뭐 할 수 있어요? 징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징역 가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잖아. 경찰서에서 조사쓰러 조서 쓰게 나오라 그래요. 경찰서 가기 전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변호사.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전화한 다음에 다음번에 갈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성현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사무장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 변호사 사무실에 내가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고 내용에 대해서 엄청 물어볼 것 같지? 뭐라고 할 것 같아? 제일 처음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어요? 증권 좀 보여주세요. 그게 1번 그냥 교과서 같은 답변입니다. 왜냐? 그 증권에 나와 있는 가입 금액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이분이 정확히 그 코스를 밟은 거예요. 처음에 어디에 전화해? 경찰, 응급차, 구급차, 그 다음에 보험사, 설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래서 저희가 증권을 보내주는데 여러분 네가 5년 정도 근무했던가? 보험 5년 됐던가? 5년? 5년 정도 됐나? 보험한 지? 3년? 3년 정도 됐어요. 자, 이 전화를 박성현 설계사가 받았어. 내 고객이야. 이때가 어떤 때냐면 나 잠시 후에 알게 되지만 이때가 형사합의금이 1억 원에서 1억 5천, 2억 3천까지 막 5천 늘어날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형사합의금이 펄쩍펄쩍 뛰어 있어.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22년도예요. 그래서 2억 원이 넘어지는 합의금까지 나온 상태. 그러면 대한민국에 3천만 원 합의금부터 2억 원 합의금까지가 계속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바꿔줘야지 니네가 욕 안 먹는다? 그랬는데 설계사한테 띠리링 전화가. 아침 9시 47분이에요. 교육 중이었다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설계사가 전화를 받고 사색이 돼서 들어왔어요. 왜? 잠깐만 나갔다 오겠대. 전산 체크해야 돼. 왜? 합의금이 얼마짜리일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자기가. 이때 합의금을 딱 깠는데 2억이면 안도. 합의금이 1억이면 이제 엄청 안담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사람이 조회를 해보고 확인을 하니까 합의금이 2억 3천. 자, 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2억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왜 2억 3천이 나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운전자 보험에서 나와 있는 합의금의 상한선이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왜 이 운전자 보험 증권을 달라고 했느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사고에. 하나는 합의금, 하나는 변호사 수임료. 그죠? 변호사 수임료도 누가 정해줘? 운전자 보험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전자 보험 증권을 받아보면 수임료와 합의금이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변호사를 사봤는데 내가 만난 변호사는 가격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착수금, 두 번째가 성공보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변호사 선임비라고 하는데, 착수금이 제일 쌌던 변호사가 500이었어요. 형사사건이었는데 500이었고, 제일 비싼 변호사가 얼마였냐면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나한테 제시했겠지. 그죠? 그러면 나한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변호사를 살 수 있어요. 지금 운전자 보험 왜 바꾸는 거예요? 10일이면 바뀌어요. 11일부터 바뀌어. 왜 바꾸는지 알아? 선임 비용이 얼마로 깎여? 심급별로 나누는 거 1번. 심급별. 1심대 한도, 2심대 한도, 3심대 한도를 달리합니다. 심급별 한도가 11일부터 생겨요. 자, 심급별 한도가 지금은 없어. 1심으로 교통사고 대부분 끝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변호사 소임비를 많이 줘버릴 수가 있어서 변호사들이 좋아했는데, 이놈들 봐라. 변호사 수임비를 원래 시세대로 안 하고 보험에 맞춰서 받네? 이러면서 심급별로 이 한도를 지정하겠다. 500만 원으로 줄여버리겠다. 두 번째는 자기 부담금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지금 운전자 보험을 아주 열심히 판매들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저는 무식한 설계사를 너무 싫어해요. 무식한 애들하고는 진짜 같이 하루도 있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어. 운전자 보험 뭐 때문에 가입해요? 너는 운전을 안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뭐 때문에 가입할 것 같아? 교통? 사고가 나면 나를 뭔가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몇 가지 책임이 생긴다? 3가지 책임이 생깁니다. 3가지. 첫 번째가 이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민사적 책임이 생기고요. 두 번째가 형사적 책임이 생기고 세 번째가 행정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다시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상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운전자 보험이 그냥 사고가 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알려줘야지. 사고가 나면 몇 가지 책임이 생겨요? 3가지. 하나는 민사, 하나는 형사, 하나는 행정입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태어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었는데 자, 잘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사상 책임은 니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해결해라.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질 건지만 보고 니네끼리 해결해. 그래서 이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는데 차태현이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 나야 모르지. 하이카가 다 알아서 해주지. 이런 거 광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민사상 책임입니다. 그러면 저 민사상 책임은 죄가 아니야. 그냥 니들끼리 해결해 주면 돼.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 보험을 무슨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죄를 물지 않겠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전부 다 무슨 책임이다? 민사적 책임이고 이 민사적 책임은 누가 해결해 준다?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결해 준다. 이 민사적 책임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한 친구들한테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정말 나쁜 놈 아니냐라고 하는 게 형사상 책임입니다. 아무리 죄를 처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너무 나쁘다. 얘네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워야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징역을 갈 수 있습니다. 징역을 가려면 그냥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징역 좀 가라. 이러면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징역을 가려면 뭘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유식한 말로 기소고. 기소가 돼야지만 재판에서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에 필요한 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변호사.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변호사가 가해자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이 친구가 용서를 받았어요. 피해자에게. 이게 뭐예요?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적인 책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2가지가 용서를 구하는 합의. 2번째가 나 대신 재판을 진행해 줄 변호사.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여기에 벌금이 나와 있어요. 벌금까지가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얘기할 때 3가지 가장 중요한 담보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합의, 변호사, 3번째 벌금. 이 3가지를 운전자성 담보라고 해요. 오씨. 자,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적인 책임은 처음 운전자 보험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2009년 10월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에요. 시기를 다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한데 2009년 10월 이전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참고로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내가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벌점을 받아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저한테 위로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냐면 내가 면허를 정지되게 되면 면허를 다시 따야 되고
면허가 정지됐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도 써야 되고 그래서 위로금을 주게 돼 있었어요. 내가 면허를 3번 땄거든. 그 우윤아 팀장님 뒤에 저기 난방기 좀 꺼줄래요? 내가 면허를 3번 땄어요. 면허를 3번 땄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면허 딴 게 전부 다 면허 취소된 게 뭐 때문이야? 술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혜택을 못 봤어. 근데 사고로 취소가 되면 어디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면허 취소 위로금, 면허 정지 위로금을 주는 담보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고요. 어디에만 존재하냐? 영업용 운전자에만 존재합니다. 영업용들은 운전으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업용 운전자만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형사 행정적인 책임 때문에 만들어진 운전자 보험이지만 실제로 자가용 운전자들의 경우는 행정적인 부분은 혜택 받을 게 없고 뭐만 존재하게 됐어요? 형사적인 책임만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내용으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서. 자, 저기 보시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라고요? 보험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당황하고 있으니까 보험사가 나오면 프로세스대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을 현장 출동 기사라 그래요. 현장 출동 기사가 나와서 사건을 봅니다. 사건을 본 다음에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판단을 하냐? 여기 공소권 없는 사고, 공소권 있는 사고로 돼 있는데 얘가 바로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를 구별해줘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고는 공소권 없는 사고. 그럼 뭐만 하면 끝나요? 과실 비율만 따지면 몇 대 몇으로 마무리되는 사고가 이 공소권이 없는 사고입니다. 근데 공소권이 있는 사고라는 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쁜 놈들이네. 이건 원래 사고는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물어주기만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쟤네들은 좀 나쁜 놈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사고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게 했어도 상대방이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망사고. 두 번째, 상대방이 많이 다쳐버렸어. 우리 근호 한번 얘기해볼까? 중상의 사고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자동차 사고가 빵 터지면 부상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잖아. 자동차 사고에서는 이 다친 걸 진단명이나 이런 것보다 급수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1급에서 몇 급까지 있는지 알아? 오케이, 좋았어. 1급에서 14급까지 부상 급수가 존재해요. 그러면 중상에는 몇 급까지다? 원래 중상에는 3급까지였어요. 3급까지였는데 왜 7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지금은 7급까지 보상을 해줘. 그래서 7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원래 중상의 사고는 말 그대로 1급에서 3급 사고를 얘기했었는데 운전자 보험이 계속 좋아지면서 14급 중에 7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중상의 사고로 평가를 받으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많이 다치거나 죽어버리면 무슨 사고가 된다고요? 형사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뺑소니도 형사사고인데 이 세 개는 대부분 기억을 해요. 사망, 많이 다친 중상의 뺑소니. 근데 얘를 잘 모르는 거지. 12대 뭐라 그래요? 중과실. 12가지의 이 사고만큼은 나쁜 놈들이야. 이건 가해자 이놈이 잘못을 많이 했어. 무거운 잘못을 한 거야. 12대 중과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왜 필요한가? 교통사고가 나면 몇 가지 책임이 있는데? 3가지 책임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뭐만 해주는 거예요? 민사적인 책임을 했는데 형사적인 책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바로 잡을게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자 보험 역할을 하는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혹시 알아? 자상은 내가 다친 걸 해주는 거야. 자동차 보험에도 특약이 아주 많은데 실제 설계해보진 않았지. 자동차 보험 직접. 그지? 자동차 보험을 직접 설계해보면 아주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고객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밖에 없어? 보험료밖에 없어. 그러니까 특약을 붙이질 않는 거야. 근데 사실 특약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운전자 보험하고 똑같은 특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팀장님? 몰라요? 법률 비용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률 비용 특약으로 가입하세요. 운전자 보험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었어. 운전자 보험은 개인이 넣는 건데 법률 비용 특약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이 아저씨는 운전자 보험의 합의금이 2억이었어요. 2억. 운전자 보험의 합의금이 2억이어서 당연히 우리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을 얼마로 썼어? 2억으로 써서 이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2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피해자 측 변호사에 전화가 온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2억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메리츠 화재에서 1억 7천이 들어가고 삼성 화재에서 3천만 원이 들어온 거야. 우리는 운전자 보험이 어디 거냐? 메리츠 화재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억이 메리츠 화재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왜 1억 7천이 나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야, 멍충아. 삼성 화재에서 3천이 나갔네. 알아보니까 우리 이제 상현이나 근호 같은 친구들 근무를 해봤으니까 인적 사항이 있으면 내 앞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이 조회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저 차는 누구 차였냐? 법인 차였어요. 법인 차였습니다. 법인 차의 운전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임직원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임직원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임직원 하나하나의 주민번호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 그죠? 차가 또 누구 명이에요? 법인 명이야. 그러면 저 담보는 뭘 조회해야 나오냐? 법인을 조회해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으로 조회했더니 합의금이 얼마밖에 없어? 2억밖에 없어. 근데 차가 크니까 회사에서 저 자동차 보험에 무슨 특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운전자 보험에 해당되는 법률 비용 특약을 다 넣어놓은 거야. 그러나 지금은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2억 3천이 합의금이 나간 건 이러면 안 되지. 합의를 내가 그럼 2억이 안 하지. 얼마 해? 2억 3천 해야지. 왜? 법률 비용 특약의 최고 합의금은 아직도 3천이에요. 지금은 장기보험은 2억인데 아직도 3천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나도 절대 법률비용 특약을 권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있었어. 삼성화재. 우리가 조회가 안 됐을 뿐.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는 합의를 2억이 했다니까 3천만 원 지들 좀 준 거야. 그러니까 메리츠 화재는 이게 실손이거든요. 실제 손해액을 주게 돼 있어. 3천만 원 이미 줬으니까 얼마밖에 못 줘? 1억 7천밖에. 그래서 합의금을 부랴부랴 다시 얼마로 올려요? 2억 3천 올려요. 그래서 2억 3천만 원을 메리츠에서 2억, 삼성에서 3천에 나갔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자 보험은 두 번째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제 운전자 보험이 합의금의 시세를 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노멀한 기준으로 죽으면 2억이 이제 시세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 여러분들 그 보험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의 합의금이 1억밖에 안 돼 있다면, 자, 내가 죽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성환이가 죄송합니다. 저희 운전자 보험에서 얼마밖에 없어서 1억밖에 없어서 젊은 사람 살려준다 생각하고 1억에 합의해 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너는 할래 안 할래?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어. 내가 사고를 낸 거야.
시세가 2억인데 무릎 꿇고 빌면서 1억에 해달래. 해줄래 안 해줄래? 그래 너 안 해줄 것 같아. 너 생각해보는 것도 웃겼다. 준일아. 준일이 해줄래 안 해줄래? 안 해줄 것 같지? 저렇게 바로 나오잖아. 너 기대가 된다. 해줄래 안 해줄래요? 안 해줄 것 같지?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합의 때문에 빌어본 적도 있거든?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해주겠지? 안 해줘요.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세를 알려줘. 원래는 1000인데 내가 증권을 딱 받는 순간 변호사 사무실은 1억밖에 안 되네? 사장님 요새는 다 2억이야. 이거 왜 안 바꿨어? 그러면 이 고객은 누구를 찾아와요? 야 이 새끼야 너 왜 나한테 바꾸라고 안 했어 임마. 그지? 나는 했는데 심지어 야 이 새끼 했잖아. 그러면 내가 할 얘기라도 있어. 카톡에 남아있잖아. 근데 안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잖아. 엄청 아찔하잖아. 갑자기 전화와서 나 이 담보 있어? 없어. 아찔해 안 해? 엄청 아찔한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합의금은 이제 하소연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2006년도에 보험을 시작했어요. 입사한 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경찰서를 가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경찰이 알려줘요. 선생님 주당 50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럼 6주 사고가 합의금이 얼마면 된다는 얘기예요. 300에서 500이면 떡을 쳤어. 근데 지금은 6주 사고면 합의금 얼마야? 기본이 자식들 공부 좀 해라. 2천입니다. 지금 2억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6주 사고가 나오면 6주나 9주나 똑같거든. 옛날에는 9주가 더 많이 다친 거잖아. 합의금을 당연히 9주가 더 받아야지. 근데 지금 운전자 보험이 6에서 9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6주하고 9주는 보지도 않아. 똑같아. 얼마로? 2천만 운전보험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옛날 거는 네 말대로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은 보험사에 주는데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눈 중에 첫 번째 당신 죽어 살려주세요 할 때 눈. 두 번째 맨 처음 구치소에 들어간 날 첫 번째 면회 가서 내가 본 눈이 있어요. 제일 나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 눈이야. 미쳐버리는 눈을 봤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를 해야 나올 확률이 높아? 합의예요. 그래서 운전자보험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컨설팅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다 했어. 운전자보험 다른 필요 없어. 뭘 알아? 뭘 알아? 뭐 알 게 뭐 있어? 알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상품이 아니라고. 이 상품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자기들 가입한 거 운전자보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금 갑자기 여기가 궁금해져서 그래. 30분이 됐구나. 고은이 몇 년에 가입했어? 24년 7월 8일. 아주 훌륭해. 왜? 24년 7월 달에 운전 좀 아주 크게 바뀌었거든. 몇 년 몇 월이야? 24년 8월. 너도 7월 이후야. 너는? 바꿨어? 줄이야. 없어? 너도 바꿨을 거잖아. 올해 10월. 혹시 올해 이거 바꾸셨어요? 얘도 바꿨겠지. 너는 없잖아 운전자보험. 그지? 가입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네. 설계사들이 좋은 사람들이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현이하고 근호 같은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운전자 보험은 언제 바꾸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냐? 가입하면서 정해 주는 거야. 고객님, 운전자 보험은 제가 바꾸라고 하면 바꾸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번째. 고객님,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바꿔도요, 보험료가 똑같아요. 두 번째. 고객님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지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이 바뀔 때 바꾸라고 사인을 드리면 무조건
바꾸시는 거예요를 인식을 시켜놔야 영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 보고, 담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컨설팅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절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으로 내가 얘한테 죄를 물을 수 없다. 단 얘네가 예외다. 아까 얘기했던 죽었다, 많이 다쳤다, 뺑소니 사고다,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입니다. 여러분 12대 중과실은 외우셔야 되는데 이 외우는 게 옛날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알고 있어. 그냥 우리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쁜 놈 아니냐 라고, 운전하는 놈 중에 이런 놈들은 나쁜 놈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있어. 주한이 이런 놈은 나쁜 놈이지. 중앙선 침범 나쁜 놈이지. 너 중앙선 침범 너 걸어다니니까 안 하냐? 운전을 할 수 있냐? 그래 오케이. 중앙선 침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나? 준일이 연우 중앙선 침범 자주 해? 안 해? 너 내가 이따 맞춰본다. 자, 중앙선 침범 나쁜 놈이야. 또 신호위반 나쁜 놈이야. 그치? 또 음주운전 그렇게 나쁘게 막 안 보면 좋은데 나쁜 놈이지. 나도 마지막 음주운전이 언제일까? 내가 마지막 취소된 게 한 7년 됐나? 이번에 갱신하라고 날라온 거 보니까 한 7년 됐나 봐. 7년 전에 하고 나도 이제 안 해. 왜냐면 정말 하면 안 되지. 진짜. 음주운전 그래. 또 건호. 이런 놈 나쁜 놈이다. 속도 위반 나쁜 놈. 민주. 무면허 나쁜 놈. 줄이야. 스쿨존 그래. 어차피 다 보이는데 뭐 맞추라고 하는 거지 뭐. 그놈. 신호 위반. 아까 했어. 앞지르기 막 그래. 안 보는 척 하면서. 좋았어. 서영아 너도 하나 해. 다 써져 있지. 멋있게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 12가지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예전에 운전자보험 컨설팅 포인트가 이렇게 되지 전까지는 내가 이 교육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운전자보험이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게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컨설팅 포인트가 완전히 넘어가서 돈, 이게 왜 필요하고 경찰조 어떤 시기에 뭐가 바뀌었고 이걸 알려줘야 돼서 그런데, 얘도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이 되면 민사적인 책임으로는 회피할 수가 없다. 근데 이 12대 중과실 여러분 대부분 알아. 속도 위반. 몇 킬로 초과하면 속도 위반이야? 20km야. 일반 공도 제한 속도가 50km입니다. 50km에 50km로 달리는 새끼들을 보면 나는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싶어. 너무 늦게 가니까 화가 나. 나 미쳐버린단 말이야. 나 막 진짜 똥꼬 딴다고. 정말 나는 출근길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너무 많아. 그냥 받아버릴까? 정말로 내가 나머지 습관은 다 고쳤어요. 내가 좋은 사장이 되기에 나머지 습관 다 고쳤는데 운전이 못 고쳐지는 거야 정말. 근데 그 중에 제일 싫은 새끼들이 누구냐? 천천히 가는 새끼들이야. 나는 단 한 번도 천천히 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속도 위반자야 그냥 나는. 자 근데 물어볼게. 50km 도로 50km 달려? 니네 내면 뛰지 마. 내가 물어볼 거야. 여러분 속도 위반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100km 제한이에요. 몇 킬로 넘어온 속도 위반이야? 120km 넘어가면 추징제 형사사건이야. 근데 120km 달려? 또 120km 달리냐? 안 달리지? 큰일 나. 나는 그런 애들은 저 막 어디 2차선 저 끝으로 다들 몰아놨으면 화물차 라인으로 다 가둬놨으면 좋겠어. 너무 화가 나. 여러분 속도 위반 아무것도 아니야. 자 또 신호 위반 나쁜 놈이지. 노란불 때 다 멈춰? 노란불 때 다 멈추냐고. 나는 노란불이 뜨는 순간 어떻게 해? 빨리 가잖아. 니네도 그러잖아. 그건 무슨 사건이라고? 형사사건이야. 자 또 해볼까? 뭐 있어? 중앙선 침범 아까 너 했지? 유턴 되는 데서만 해? 되는 데서만 하냐고. 나는 유턴을 하고 싶은 데서 해.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후레들론 같은데, 되는 데서 한단 말이야 유턴을. 유턴을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그죠? 스쿨존 몇 킬로 달려야 돼요? 30km예요. 스쿨존 카메라가 지나서 30km로 달리냐고.
안 달리잖아. 나는 이 12대 중과실이요.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형사사건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 제일 많은 사고가 어디서 나냐? 횡단보도에서 납니다. 나는 횡단보도에 내가 운전을 해보면 알잖아. 횡단보도 끝에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 그렇게 걸리적거리잖아.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끝에 나와 있어. 괜히 돌면 밟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돌면서 발을 누르고 갔어요. 발이 내가 실제로 한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사람을 막 받아보고 그러진 않아. 밟고 가서 실금이 갔어. 골절이 됐죠. 이거 무슨 사고예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고일 때 무슨 사건으로 바뀌어요?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에는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을 것 같아. 양심냉장고. 알지, 그치. 저 누나가 난리 났어, 지금 저기서. 야, 양심냉장고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 TV에서 어렸을 때? 너 몇 살인데? 어떻게 알지? 내가 얘기 때야. 너네 모르지, 양심냉장고 다? 이경규가 건물 옥상에 게스트하고 둘이 들어가. 그래서 카메라를 교차로에서 카메라를 비춰. 그러면 정지선 있잖아. 정지선에 차, 이 라인에 있는 차 모두가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돼. 다 지키고 있으면 내려가서 그 사람들 4명한테 다 양심냉장고를 줘. 이제 찍는지를 알고 나면 엄청 웃겨. 그게 리얼리티인데 한 사람이 넘어가잖아. 3명이 맞췄는데 빵빵 하면서 뒤로 오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나. 이게 양심냉장고야. 그때 좋은 프로가 많았는데 정지선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나서 보니까 엄청 중요했던 거야. 내가 정지선을 넘어갔어? 근데 킥보드나 자전거가 오다가 내 차를 받았네? 무슨 사고예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그런 거단 말이죠. 정지선이 넘어가면 뭐니까? 횡단보도야.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사고도 그런 거고요. 근호 운전하지. 근호 차 휘발유야 경유야? 휘발유. 자, 휘발유 넣을 때 주유소를 가잖아. 주유소를 들어갈 때 전부 다 어디를 지나서 지나가니? 인도를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죠?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주유소를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보도 침범이 됩니다. 대한민국 주유소 중에 지금은 많이 낮아졌는데 85% 이상이 주유소의 입구를 도로로 변용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아직도 85%의 주유소의 입구는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보도란 얘기입니다. 인도란 얘기야. 그래서 보도 침범이 됩니다. 요점은 뭐냐? 12대 중과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 형사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첫 시간을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컨설팅 포인트와 핵심 담보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